안녕하세요. 배진지아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역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많죠. 하루에도 뭐 네. 여러 번 하죠. 두 분이 워낙 성공하셔가지고 그런 걸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들어봤거든요. 빌딩 진영쌤 부부의 만약의 시리즈. 제가 한번 질문 몇 개 던져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첫 번째, 금수저로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면 이 일을 과연 했을까? 아니요. 저는 합니다. 김 대표님 왜 안 하세요?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간절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건물을 물려주시고 했으면 그거를 지키려고는 했겠지만 이렇게 제가 중개 일을 한다든지 정말 악착같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제 꿈은 예전에 유학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절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유학을 갔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화려하게 이제 외국에서 살고 싶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뭐? 그런 꿈도 그냥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꿈 꿨었어요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큰 세계를 보면서 갑자기 울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울어? 옛날에 그런 현실이 너무 꿈을 힘든가요?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되게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님은요? 금수저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이며 군 시절이며 대학 시절이며 거기까지는 남들보다 유복하게 컸겠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살았을 건데 20대 후반부터는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복수 금수저는 없잖아요. 지금 제 성격상 개발 행위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이제 요식업에도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종 일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돈 버는 거보다는 부동산적으로 개발해서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땡땡건설의 상무님이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김 대표님은 아예 이 업계에선 다른 업을 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서마스터님은 이 업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업 빼고 이걸 안 했다면 과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까? 저는 PC방 사장님이 어렸을 때 꿈이었었어요. 게임이 보면은 현실의 축소판이거든요. 여러 파티원들을 구성을 해서 뭔가를 깰 때까지 깰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정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게임을 하면서 세상을 미리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이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잘하는 집단에 소속이 돼야 뭘 하나를 잡더라도 아이템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성장할 수 있는구나. 그리고 20대 넘어가고는 요식업, 음식점 하면 정말 잘하겠다. 제가 사람 대 사람 관계 그리고 먹으러 왔을 때 말을 예쁘게 좀 잘해요. 요식업, 프랜차이즈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 꿈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거든요. 만약에 유학을 가고 인테리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유학까지 했다면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집 꾸미고 옛날부터 그런 거 되게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공간 되게 좋아하죠. 네, 그런 오브제들이나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잘 살리는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멋진 인테리어 디자이너. 업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잘 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무조건이죠. 무인도에 지금 떨어뜨려놔도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하루하루를 값어치 있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뭔가 안 남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고선 치더라도 새벽에 깹니다. 어떻게 이거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들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똑같았어요. 하루하루를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꼭 공부는 아니었었어요. 아무래도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아이디가 센스 연옥이었습니다. 센스 연옥 때 만났잖아요. 무슨 어디 모임을 가도 또는 뭐 일을 할 때라도 정말 어디 돋보이게 좀 센스가 있는 편이었으니까. 서마스터님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타석에서 들었는데 서마스터님 게임에 대해서도 되게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게임썰 한번 좀 풀어주시죠. 게임을 제가 하면은 무조건 저는 클랜 장이었었어요. 조직이라 그러죠. 제가 두목이었습니다. 저랑 한번 헤어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게임 때문에. 게임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영쌤 처음 만나서 총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아바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클랜 장이었었어요. 같이 함께 하고 있던 친구 50명 됐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나이 어렸잖아요. 근데도 정모 강남역으로 다 모여. 이게 게임하는 친구들이 어려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사주면은 통닭 사주고 그러면은 애들 진짜 난리 나거든요. 다음날 말 엄청 잘 들어요. 야 전국 각지 다 와. 차비 다 줄게. 그러면서 불러. 다 먹이고 고생했어. 우리 내일부터 파이팅하고 클랜전이라는 걸 해요. 그럼 깃발 같은 걸 따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 교대로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형은 낮에 일해야 되니까 형은 밤에 할 테니까 노는 애들 학생들 너네가 이제 낮에 돌려 깃발을 따야 된다. 그래갖고 진짜 3개월 만에 깃발을 따냈거든요. 근데 무작정 제가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애들한테 이렇게 하자. 탈타하죠. 저는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만 모아요. 이 목표를 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너는 이제 이 역할을 독려를 해, 해줘야 넌이 돼요. 역할을 해, 그쵸? 이렇게 주는 제가 거야? 역할 분담 정말 잘 시키거든요. 그 판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말 잘 짜요. 그리고 잘 먹입니다. 잘 써요. 돌아갈 때 택시 다 태워갖고 보내고. 그런 여자친구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미치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기서 편지 써놓고 나가더라고. 나 미안한데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캐리어 싸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제 편지를 봤어요. 너는 그냥 게임이랑 살으라고. 5시간 동안 날 쳐다보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인가. 여보 진짜 내가 미안해. 이거 나 일주일만 줘. 딱 끊을게. 지금 당장 내가 이 아이디를 삭제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나를 따르는 50명의 친구들이 있어. 내가 정확하게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고 이쪽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연을 끝내더라도 빠이빠이는 잘해야 된다.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한테 다 연락하고 중요 직책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거 니네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필요하면 형한테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정리를 끝내고 진짜 아이디를
아이디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게임을 싫어하는 걸 알아서. 제가 독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고마운 게 끊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데. 거의 뭐 담배 끊는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또 끊는다는 거를 보고 믿음이 생겼죠. 더. 그리고 재밌는 게 올 여름쯤인가 유튜브에 댓글에 그때 게임에서 했었던 그 형님이다 하면서 그런 댓글들을 몇 개 봤었어요. 너무 반가웠었어요, 사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25살 정도쯤. 아니 25이면 소득이 그렇게 뭐 엄청 높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집도 없고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까 택시비도 주고 다 사 먹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뭔가를 하면 저는 무조건 대장을 해야 되거든요. 대장 완장을 차니까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일부가 됐던 거죠. 현실적인 사회생활도 저한테 당연한 본업이었지만 밤에 게임하는 것도 저의 제2의 사회생활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한 거예요? 5시간 한 것 같아요. 5시간 맞아요. 늦게까지도 할 때도 있었고. 매일마다? 네. 저는 진짜 게임을 싫어하거든요. 게임 몰라요? 아예 자체를. 핸드폰 게임도 할 줄 모르고 게임이라는 건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영쌤 만나서 그게 고쳐졌어요. 나만의 세상이 있는 거고 나만의 취미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현실 세계에서의 취미활동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게임과 잠을 끊었잖아요. 그렇죠. 잠은 죽어서 자라. 현실이 중요하다. 게임할 5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거를 해야 되고 그 5시간이 매일매일 모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현실에서 해야 된다. 이거를 저한테 주입식 교육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주말에도 이제 잠 자고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나가서 이제 취미 활동하고 전 좀 활동성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저는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다이제스티브하고 우유만 있으면은 아니, 너무 종일 아까워요, 버틸 수 그러면. 있거든요. 봤던 영화 2번, 3번 보고 드라마들 다 보면서 TV와 소파와 다이제스티브와 우유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사실 끝인데 이분은 저를 만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잠은 죽어서 자라. 많이 잘 수 있으니까 딱 우리 필요한 시간 잠만 자면 되지. 굳이 이걸 낮잠까지 자고 주말에 그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 거는 정말 한심한 짓이다. 나가서 보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그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돈이거든요. 뭔가 사 먹어야 되고 이동해야 되니까 교통비, 주유비 들어가고 나가면은 그냥 먹고만 들어오나요? 뭔가 사갖고 들어오잖아요. 저는 집 밖에 나가면 돈 쓰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하루 쓴 돈보다 그날 하루 얻은 게 금전적인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두 분이 20대 초반에 수상스키 타다가 만나셨잖아요. 만약 그때 안 만났다면 돌고도 인연이 돌아서 결혼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했을 것 같은데. 만날 일이 없어요. 저희 둘이 같은 수상스키장을 갔고 그 당시에 같은 취미를 알게 됐고 서로 만났다는 건 시간을 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인연이 5천만 국민 중에 운명이라면 만날 수 있어. 아까 대기업의 건설업 쪽을 하고 있고 저는 멋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어 있어서 만날 수 금수저 있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다가 그러면 돈이 없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참 좋겠다. 당첨되면 뭐도 사고 싶고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 때 혹시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진 적 있으세요? 있죠. 그건 지금도 있어요. 20대 때는 좋은 꿈을 꾸며 갑자기 샤워를 하고 로또를 사러 갔었죠. 근데 몇 번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20대 때 내가 로또 30억이 당첨됐어. 그럼 그때 뭘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강남에 아파트 사고 무조건이에요. 저 건물 살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강남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샀을 것 같아요. 20대 때면은 30억이면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은요? 저도 강남에 아파트 살 것 같아요. 20대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슈퍼카 타고 포르쉐 사고 싶다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아파트 사세요. 무조건 집 먼저 사놓고 거기서 남는다면 슈퍼카를 한 대 더 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군 지금 내가 로또 30억이 당첨됐어.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요즘 재단 설립 기준이 2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활동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30억 생기면은 재단 설립해서 어려운 어린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린이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 로또가 안 되더라도 저는 10년 뒤에 혹은 15년 뒤에 도와주는 게 꿈이거든요. 커 보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제 자식들도 키웠잖아요. 그 친구들을 저는 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대표님은 뭐예요? 현실적인 답변은요? 저는 너무 현실적인 답변인데요. 디벨롭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서 엄마 아빠 집을 새로 해드린다든지 시부모님 집을 더 업그레이드 해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베풀고 싶고 너무 솔직한 답변입니다. 아니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수 있어요. 생각하겠죠? 한 30억이면 세금 떼고 20몇 억인데 그걸로 하기엔 좀 강남에 애매할 수도 있고 그걸로 아파트 사실 생각은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돈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그 돈 아니어도 살 수 있고 돕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어린이들은 돕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이루어진 분들이 다 비슷하게 가시던데 그게 국룰인가 봐요. 누군가를 보고서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열악하게 지내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 친구들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돈 내 거만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돕고 서로 내가 한 번 더 베풀면 더 큰 게 또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몇 번 느꼈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린이들 돕는 거는 저희가 뭐 얻고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운을 나누면 좀 더 좋은 운이 다른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한테는 안 오더라도 자식들한테는 가겠죠. 자 이번에 이제 돈이 아니라 직원 관련된 건데요.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남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썩 유쾌한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내 직원이 내 뒷담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좀 바로 얘기 안 해요. 나중에 따로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뒷담화는 들었어요. 화가 확 날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마스터님은요? 바로 부릅니다. 뒤에 안 돌아봐요. 그럼 여기는 증거물을 모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얘기 들은 순간 바로 이제 너 삼자대면 해야 된다. 그러고선 바로 불러가지고 오해든 아니든 그 자리에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맞아. 사실이 맞으면 같이 일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2년은 여기까지. 유능한 직원이어도. 아무리 유능해도요. 필요 없어요. 제가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투정 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농도는 보죠. 인간적으로 진짜 선을 넘은 뒷담화는 끝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일하는 게 힘들어. 뭔가 개선되기 위해서 불만을 토로해. 그럼 들어보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뜬금포인데 왜 직원들은 막상 대표한테 얘기를 못하고 왜 항상 그걸 마음속으로 삭히는 걸까요? 어려운 거죠.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장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줘도 욕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나에 따라서 다른 거지. 직원도 사장한테 불만 있고 사장이라고 직원한테 불만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와 생각하는 업무가 달라서 그런 것 뿐인 거지 결론적으로는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못한 건 생각 못하고 그건 사장이나 직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사장이 직원을 배려를 해줘야죠. 왜? 윗사람이니까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베풀어야죠.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우리 직원이라면 어땠을까? 서로 배려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직원분들 눈치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있는데 성격상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시켜야 될 일을 못 시키면 이 친구는 저랑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직원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오래 못 가요. 서로 일하려고 만났는데 내가 지시를 못해? 끝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친구도 사장님의 눈치가 보여.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그만둘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부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처음 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될 포지션과 돈, 업무 시간 이런 거를 얘기하고서 하면은 보통 그런 게 잘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도 사전 면접 때 꼭 반드시 저는 사람 보고 뽑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만약에 내가 성격이 지금과 정반대의 성격이야.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서마스터님은 완전 내향형, 지영 대표님은 완전 외향형의 즉흥적.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고 같이 하니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마스터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둘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장점으로 꼽자면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일을 빨리 해결해요. 해결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탑재가 됐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됐다. 저는 그럼 내조를 열심히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빌딩 지형쌤을 지금도 빛나게 해주지만 초사이언 3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더 빛나게 했을 거고 저는 내조 열심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그럼요. 당연하죠. 원래 여자가 나서서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딱딱딱 끝내주면은 그거만큼 멋있는 게 없거든요. 남자보다 더 빛나요, 그러면. 두 분의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엔 한번 업무 관련해서 만약에를 좀 해볼까 하고요. 최근에 두 분 영상에 300만 조회수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또 엄청나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악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혹시 악플 읽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뭐 진영쌤이 아니고 김여사가 됐어요. 김여사. 그럼 다음엔 김여사와 서마스터님의 악플 읽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